안녕하세요. 제브로입니다. 기출 70점 가해 20년 1, 2회 통합 전기설비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81번 보시면은 백열 전등이 나왔는데 뭐 옥내 전로에 대지 전압이 몇 볼트냐, 몇 볼트 이하로 사용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몇 볼트 이하니까 220볼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압이라는 게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20볼트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없지만 220볼트라고 하면 220볼트를 쓰는 게 말이 안 되죠. 220볼트 우리가 지금 가정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럼 최소한 한 240볼트 정도는 이하로 써줘야지만 220볼트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 정도는 이렇게 변동해서 많이 전압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220이라고 해서 220이 찍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가정용이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300볼트입니다. 뭐 외우실 때는 뭐 돼지 3, 뭐 돼지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사 뭐 4명의 용사, 사용사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억진 것 같고 돼지는 300볼트라고 외우시고 사는 어차피 사가 들어가니까 사용전압은 400볼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82번 보시면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는데 시험 전압을 뭐 얼마로 사용할지 직류일 때, 교류일 때 물어봤어요. 근데 4번 보시면은 최대 사용 전압이 뭐 1.5배 직류, 그 다음에 1.25배 뭐 교류라고 했는데 직류가 항상 높아요. 사용 전압은. 사용 전압이 아닌 시험 전압이. 그러니까 4번은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직류가 더 안전하니까 전압을 더 높게 쓰는 겁니다. 직류일 때는 전압을 더 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만 말씀드리면 3번 1.5배의 직류 전압이고 1배의 교류 전압을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랑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83번 보시면은 저압 뭐 수상 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을 물어봤어요. 근데 수상 전선로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지는 케이블이겠죠. 일단은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고압일 때도 캡타이어 케이블이고 여기선 저압을 물어봤는데 저압일 때도 캡타이어 케이블이에요. 근데 클로로, 로프렌, 뭐 캡타이어 케이블인데 뭐 요거까지 암기하시면 좋고요. 고압일 때도 cap타이어 케이블이고 저압일 때도 캡타이어 케이블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수상 전선로에 보시면은 측면에 배 닿는 부분에 타이어 부분이 약간 들어가잖아요. 배 충돌할 때 배 이제 타격을 안 입게 하려고 그 타이어를 연상하셔서 수상 전선로에 타이어 케이블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고압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이고요. 저압일 때는 앞에 클로로 프렌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캡타이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다 아니죠. 넘어갈게요. 84번 보시면은 교류 전차선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를 물어봤는데 2m입니다. 근데 건조물이 나오면 3m예요.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고요. 건조물이 나오면 3m입니다.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고 건조물이 나오면 3m입니다. 교류 전차선. 네, 85번 보겠습니다. 85번 보시면은 출퇴 표시 등의 회로에 2차 측의 전로의 사용 전압을 물어봤어요. 2차 측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손이 닿는 부분이겠죠. 1차가 아니니까 실제 우리가 손이 닿는 부분, 그 부분의 전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은 전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출퇴 표시 등이니까 우리 출근, 퇴근 어느 게 더 좋나요? 기분. 퇴근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퇴근할 때 보통 몇 시에 퇴근하나요? 6이죠, 6. 6시죠. 시간을 연상해서 암기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출퇴 표시 등이니까. 출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퇴근이 중요하니까 6시. 6시 전에는 퇴근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86번 보시면은 수소 냉각식 뭐 발전소의 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발전기에. 근데 수소차를 생각해 보시면은 2번 보시면은 외부로 이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하지 않을 것. 근데 외부로 누설됐는데 외부로 방출을 하지 않으면은 안에가 더 위험하죠. 물론 밖으로 방출해도 위험할 수 있겠지만 내부가 폭발할 수 있잖아요. 누설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안전하게 방출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고 나오는 건데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수소차를 생각하시면은 방출 장치가 뭐 설치되어 있고 방출해야 됩니다. 누설이 되면은 방출해야 돼요. 오히려 위험해요. 그러면 수소차 폭발할 수도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수소차를 생각하셔가지고 외부로 방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87번 보겠습니다. 87번 보시면은 저압의 옥상 전선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20m래요. 20m라는 말은 없어요.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가 20m라는 말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답은 15m입니다. 20m라는 말은 없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압의 옥상 전선로에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m, 20m가 아니라 15m다. 정답은 2번입니다. 88번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비전공자 뭐 이 공부를 안 하셨어도 좀 읽어보시면은 좀 이 난연성의 의미를 아시면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연성이라는 건 화재의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난연성 재료가 아니어도 된다가 아니고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죠. 불이 붙으면 안 되니까. 난연성 재료만 사용해야 됩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돼요. 뭐 금속형이 아니고 뭐 PVC나 그런 덕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런 말은 없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89번 보시면 89번이 좀 어려웠어요. 89번 보시면은 풍화파 중에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에 그러니까 빙설이 없다는 거죠. 빙설이 적다는 말이고 저온 계절. 1번은 빙설이 적다. 2번은 저온 계절. 그러면은 병종 풍화파 중인데 이 문제의 답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빙설이 많은 지방은 을종인데 을종 빙설이 적대니까 이 이외라는 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 아니고 3번이 되는 겁니다. 병종, 풍화파종, 빙설이 적고 저온 계절. 그런 병입니다. 그 다음에 90번 보시면은 전개되고 건조한 400V 이상의 뭐 저압 옥내 배선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를 물어봤어요. 저압 옥내 배선에 시설할 수 없는 공사. 제일 약한 거죠. 애자도 강하고 금속도 강하고 뭐 덕트 공사도 강합니다. 근데 합성 수지 몰드 공사가 제일 약해요. 합성 수지 몰드 공사는 정확하게 제일 약하고 그다음에 400V 이하만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거, 뭐 이거 벽면에 타고 올라가는 걸 시설도 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금 집이나 그런데 아니면 회사의 바닥에 이 합성 수지관 몰드 공사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이걸 뭐 바닥에 붙였는데 이거 400V 이상에 이걸 어떻게 씁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그냥 220V 콘센트 하나 지나갈 때만 쓰죠. 정답은 4번입니다. 91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다른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시선에 뭐 몇 가닥만 나와도 뭐 세 가닥밖에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은 최소 몇 가닥. 몇 가닥이면 세 가닥이죠. 뭐 세 가닥 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 지선일 때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 92번 보시면은 440V 옥내 배선에서 절연 저항의 최소값이 몇 메가옴이냐 물어봤는데 이 400V만 생각하시면 돼요. 440V 그래서 사자가 그대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가옴 물어볼 때는 절연 저항, 메가옴 물어볼 때는 440V이기 때문에 0.4메가옴.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 보시면은 태양전지 발전소의 뭐 내용에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태양전지 발전소가 실외에 있기 때문에 시설 규격이 굉장히 엄격해요. 케이블 두께도 그렇고. 근데 보시면은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 안 되죠.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시설 규격이 굉장히 엄격해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94번 보시면은 직접 매설식이 있대요. 중량물에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네요, 또. 받을 우려가 있고, 방호물에 넣지도 않는데요.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 공사를 물어봤어요. 콤바트라 부위 있잖아요. 콤바트라 부위를 모르시는 분은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콤바트라 부위가 굉장히 강력한 로봇이죠. 콤바인 덕트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방호물이나 뭐 중량물에 우려가 있어도 직접 매설해도 시설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콤바인 덕트 케이블, 콤바트라 부위를 생각하세요. 굉장히 강력한 로봇이니까. 95번 보시면은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접지시켜서는 안 되는 걸 물어봤어요. 변압기 쪽을 물어본 거죠. 근데 철심의 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중성점에 뭐 단자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건선에 임의의 1단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싱을 일단 알아야 돼요. 부싱이 케이블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홀을 뚫면은 이런 걸로 부싱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절연을 시켜 가지고 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보호하는 용도예요. 케이블을 조여주거나 보호하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연 내력 시험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접지를 시킬 의미가 없죠. 절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싱은 그렇기 때문에 접지를 시키면 안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96번 보시면은 뭐 가공 약전류 전솔로에 병행하는 경우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병행, 유도작용, 통신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거리를 물어봤어요. 약전류 전선이랑 전선 간 2m입니다. 2m. 이거는 몇 번 보시는 분은 알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몇 번 보시는 분은 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유도작용, 뭐 통신 장애 나오면은 병행 나오면은 2m입니다. 2m. 이거는 좀 봐주세요. 이거 자주 나와요. 유도작용 나오고 통신 장애 나오면 2m예요. 병행이라는 말도 있고요. 97번 보시면은 저압 전로에 지락이 생긴 경우 0.5초 내에 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접지 저항값은 자동 차단기의 전격감도 전류 30mA 이하일 때 몇 옴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0.5초 그 다음에 제3종 나오면은 물론 0.5초만 나와도 대충 느낌이 있죠. 위에 15,000원 올려주는 겁니다. 15,000원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mA를 밑에 써주시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한번 처음 써보네요.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30을 나눠주면은 500이 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15,000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1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98번 보겠습니다. 98번 보시면은 통신선의 보안장치에 사용되는 피레기의 동작 전압은 교류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근데 피레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신도 있고 약간 일자 모양이잖아요. 뒤에는 뭐 000은 붙은 건 어쩔 수 없고 이 피레기 모양을 약간 연상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다 1000볼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9번 보겠습니다. 99번 보시면은 어린이 놀이기구래요, 일단. 그다음에 유유용 전차가 나왔고, 교류용 경우 몇 볼트 이하를 사용해야 되는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일단. 어린이용이잖아요. 유유용 전차, 교류용 경우는. 교류일 때는 40볼트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직류일 때는 60볼트예요.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은 어린이 놀이기구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붙어야죠. 교사입니다, 교사. 교류일 때는 40볼트 교사예요. 직류일 때는 그냥 직류 교사라고 할게요. 직류 교사 이렇게 암기할게요. 당연히 붙어야죠. 교사님이 어린이 놀이기구 유용 전차를 탈 때 부모님이 붙던지 뭐 어린이집 선생님이 붙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교사가 들어가니까 교사가 꼭 있어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0번 보겠습니다. 100번 보시면은 고압 가공 전선에 시가지 외에 시설할 때 경동선의 굵기는 지름 몇 미리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시가지 외가 중요한 거죠. 고압이고 고압일 때 시가지 외는 일단은 4mm입니다. 시가지 내는 좀 더 두꺼워야 되죠.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시가지 내는 5mm입니다. 보시면은 고압을 좀 강요했다는 느낌으로 받으셔가지고 옷을 사온 거죠. 외사 내 옷. 외사 내 옷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편한 걸로 암기하세요. 고압으로 강요를 했다. 외사 내 옷, 외사 내 옷. 당연히 하나만 암기를 하셨어도 시가지는 더 얇은 케이블을 써도 되고 시가지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두꺼운 거를 1mm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 2회 통합 마무리하겠습니다. 총평해보자면은 전기 설비가 이번 회차가 다른 회차보다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처럼 기출만 공부하고 시험 봤다면은 75점 정도 예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나 틀린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